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큰 침수 피해가 난 합천과 하동 등지에선 댐의 엄청난 방류로 마을이 잠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가 겹쳤다는 비판입니다. 32년 만에 물에 잠겼던 하동 화개장터와 제방이 터져 물에 잠겼던 창녕에서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폭우에 가축들이 떠내려가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동에선 가축을 구하려던 60대 주민이 고립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성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장마로 큰 침수 피해가 난 합천과 하동 등지에선 댐들의 엄청난 방류로 마을이 잠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가 겹쳤다는 비판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마을은 여전히 아수라장입니다. 집안까지 밀고 들어온 강물은 가재 도구는 물론이고 창고에 쌓아둔 곡식까지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제방이 터지면서 황토물이 순식간에 들어차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들어버려. 순식간에 한 10분도 안 걸려. 대바리면 확 밀어버리는데 아무도 먼저 사람만 그냥 피했나. 제방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하면서 이 일대 농경지와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합천 환강 주변 농경지 435헥타와 주택 50채, 비닐하우스 300동과 한우와 돼지 3,300여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초당 200톤 미만을 방류하던 합천댐이 지난 8일 오후 10배가 넘는 초당 2,700톤을 방류하면서 순식간에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호소했습니다. 합천댐에서 방류량을 초당 2,700톤이라는 그 문자를 받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합천군도 이달 댐 평균 저수율을 93%로 유지하다 이번에 한꺼번에 물을 흘려보낸 탓에 하류 곳곳이 침수됐다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전하면 물을 좀 빼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호우가 내린 것입니다. 이거는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수자원 공사에 따르면 경남 합천댐과 전북 진안의 용담댐의 올 평균 저수율은 90%를 넘고 주암댐은 80%, 섬진강댐은 75%였습니다. 이렇게 평소 많은 물을 담고 있던 댐들이 폭우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난 가운데 댐 관리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32년 만에 비로 인해 초토화된 하동 화개장터에선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제방이 터져 물에 잠겼던 창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화개장터 마트 앞에는 못쓰게 된 상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벌써 5톤 트럭 여러 대분을 내다 버렸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기름이 있어갖고 활용을 못해요. 기름 범벅이 되버리네요. 우리가 팔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폐기시키죠. 약재를 팔던 가게는 진열장이 텅 비었습니다. 피서철을 앞두고 물건을 더 들여놓은 인근 가게는 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서철이라서 두세 배 많이 갖다 놨는데 하나도 쓸 게 없어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화개장터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나와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왔습니다. 폭우로 제방이 유실돼 물에 잠겼던 창녕군 이방면에서도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들판을 가득 채웠던 물이 모두 빠졌고 긴급 대피했던 마을 주민들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낙동강 제방은 응급 복구를 마쳤고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서도 군인과 주민들이 모여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자연산은 아무것도 못 씁니다. 못 쓰고 다 내버리고 있습니다. 워낙 비 피해가 커서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해당 주민들의 시름도 깊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푹푹 찌는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경남 전 지역에는 오늘 11시를 기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습도와 기온이 모두 높아서 열대야를 보이면서 아침 시간에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31도, 창녕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창 함양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경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창원은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1도, 양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31도, 거창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내외를 보이면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에 자식 같은 가축들이 떠내려가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동에선 가축을 구하려던 60대 주민이 그만 불어난 물에 거꾸로 고립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스티로폼으로 뗏목을 만들어 탈출하긴 했는데 가축들은 결국 대부분이 폐사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7살 진흥화 씨의 축사가 침수되기 시작한 건 지난 8일 밤. 진 씨는 밤 10시쯤 가축을 구하기 위해 300~400m 떨어진 농장에 혼자 들어갑니다. 개 풀어주고 염소 풀어주고 닭장문을 열어놨지. 뜨는 놈 뜨라고 그랬더만은 산닭이 떠내려가 버리죠. 가축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축사 처마까지 물이 찼고 고립된 진 씨는 지붕 아래로 몸을 피합니다. 휴대전화는 손이 닿지 않는 축사 한쪽에 두는 바람에 119 신고도 가족에게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진 씨는 새벽 6시쯤 침수된 축사를 탈출합니다. 급조한 스티로폼 뗏목을 타고 삽으로 노를 젓는 장면. 집에 도착하기 직전 가족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부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저 스티로폼을 타고 나오는 기라 삽을 그 플라스틱 삽 있잖아요. 그걸 이리 쪄가지고 노를 젓고 나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무 반가워서. 물이 빠진 축사는 처참했습니다. 비를 피해 지붕과 나무 위로 대피했던 개 몇 마리와 닭 2마리만 이 농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토종닭 470여 마리와 새끼 염소, 강아지는 폐사하거나 떠내려갔습니다. 젖도 안 떨어진 강아지하고 염소 새끼 2마리하고 그걸 또 보고 또 있을 수가 없는 기라 그래. 가축을 살리려다 고립돼 뗏목을 타고 탈출해야 했던 진흥화 씨는 어제 폐사한 가축을 땅에 묻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어서 인근에 있는 부산 지역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5%까지 공정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공공성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목표하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공정률은 75%, 마리나 시설과 1-2단계 사업 구간 공사를 잇따라 착공한 가운데 오는 2022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냅니다. 시민들이 접근하도록 오는 12월에는 친수공원을 임시로 개방합니다. 공공시설 비율은 73%를 유지하는데 경관수로와 캠핑장, 해양 레포츠 콤플렉스 등이 들어섭니다. 역사성이 있는 일부들은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을 역사 문화공원으로 조성합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공정 한 66%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5% 목표인데 달성이 무난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22년 초에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논란이 된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해 해수부는 부산시에서 구성 중인 민원해소협의체에 참여해 시민단체와 동구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이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아파트화되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만의 독점적인 공간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해수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과 랜드마크 부지 재설계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가 오늘 오후 2시 창녕읍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전 10시 쌍백 면사무소에서 마련됩니다. 농촌지도자 환경정화 활동이 오늘 오전 11시 하동군 양보 생활체육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의령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거창군 고제면사무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섬진강 취수장 침수로 하동군 하동읍에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섬진강 취수장의 발전기 석 대 가운데 한 대를 긴급 복구해 일부 취수하고 있지만 정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제한급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지난 8일부터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 수돗물을 제한급수하고 요청하는 가정에는 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한하천학회와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폭우 때 합천 창녕보를 중심으로 상하류 구간 수위차가 30cm 정도 발생하면서 수압이 증가해 제방이 붕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위차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 파이핑 현상, 즉 흙 구조물인 제방구와 콘크리트 구조물인 배수시설의 결합 부분 이질성으로 물이 쉽게 스며들고 결국 구멍이 생겨 붕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님을 증명했다며 정부의 보처리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남해안 양식홍합이 대량 폐사하고 있어 경상남도가 피해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는 창원과 거제, 통영 등 404헥타르의 경남 홍합 양식장 상당수에서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일단 빈산소 수괴를 원인으로 추정하고 오는 12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와 창녕의 학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현직 교사 A씨와 B씨를 파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건 후속 대책으로 마련한 성폭력 관련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있기 전이지만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중요 간선도로 일부 구간을 버스 전용 차로로 만들어 우선 신호를 받는 급행버스를 운영하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경상남도의 사업 확정 고시가 나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실시 설계에 들어가며 오는 2023년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 9.3km 구간에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취약 노동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주택 6,300여 호를 공급합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직접 매입한 주택을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동주택이며 이달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은 다음 달, 신혼부부는 10월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특수채무자 리부트 캠페인을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이어갑니다. 중진공은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특수채권 감면 비율을 70%까지 일괄 적용하고 연체 이자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6월 경남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생산과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의 부진이 계속됐습니다. 6월 제조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1.6%, 대형 소매점 판매는 4.6%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기계류 수입액이 17.6% 줄었습니다. 수출은 선박과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11.4% 감소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인 김해 지혜바다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천연 화장품 만들기와 스마트폰 사진 교실 등 10개 강좌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전국 최초로 소년회가 발족하며 시작된 진주 소년운동을 기리는 100주년 기념식이 어제 문을 열어 오는 23일까지 진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시대를 열다 소년운동 100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한국 소년운동의 발상지인 진주의 옛 사진과 동요, 잡지 등 어린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선보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어제 본청 대강당에서 본청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2021년 예산 편성 다모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내년도 교육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변화된 교육정책 사업의 정비 결과를 공유하고 각 부서의 사업을 예산에 맞춰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